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번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FA컵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포FC 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FC는 역습으로 나올 공산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문제는 제주의 배후 공간을 노리기에는 지나치게 무게 중심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루이스와 플라나의 역습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상대의 일방적인 공세에 의해 연거푸 얻어 맞을 공산도 커 보이는 상황이다. 점수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서 패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어서 제주는 템포대로 경기를 풀어갈 경우에는 제주처럼 무서워지는 전력은 없다. 특히 밀집 수비를 타파할 수 있는 헤이스와 한정무 등의 중거리 한방도 보유한 전력이기도 하다. 조나탄도 복귀해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의 부하를 일으키고 득점도 터뜨렸다. 박스 바깥과 안쪽을 휘저을 수 있는 제주의 공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 경기도 가능해 보인다. 제주의 뒷공간이 공략당할 요소는 있기에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다. 그러나 애당초 김포의 무게중심이 극단적으로 내려설 가능성이 높아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지 못하며 경기 내내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가 주도권을 쥐고 휘몰아치는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 요소가 다분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FC 대 성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타파하기 위해 박스 안 패스워크로 상대를 흔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다만 매 경기 애를 먹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백하와 이희균 등이 저조한 득점력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역습에 의해 실점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이어서 성남은 상대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운영 방침은 사용하고 있다. 발빠른 박지원과 크리스 등 조커 카드를 통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격진의 극심한 골가움을 고려했을 때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은 낮다. 영패를 모면하는 데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성남이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최근 성남 수비진들의 실책성 플레이를 고려했을 때 광주가 이를 노려 득점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문제는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내기에는 역습에 의해 실점을 얻어 맞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FC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제한적인 전방 압박이 가미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천병으로는 선발 출전하지 않은 이호재와 정재희 등 발이 빠른 1, 2선 자원들을 통해 역습을 감행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갖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방을 선사할 가능성은 크다. 다만 최근 포항의 수비 대형이 상대 공격수를 놓치기 좋은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서울은 링가드의 부상 가능성이 대두된 상태다. 일류첸코의 포스트 플레이에 기댄 공격 양상이 예상된다. 다만 활동량이 제한적인 자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강성진과 한승규, 조영욱 등이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측면을 흔들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일류첸코의 머리가 될 수밖에 없기에 공격 패턴 자체가 단순해질 수 있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타격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군다나 뒷공간이 열려 역습으로 실점할 가능성도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정규 시간 내 승리를 따낼 확률은 낮아 보인다.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승부를 결정짓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아무래도 전력차 자체가 크게 나지 않고 체력적인 우위를 쥘 수 있는 전력도 없다. 서로 주고받은 후 90분 이후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울산현대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사실상 로테이션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다. 그나마 주민규 대신 출전할 수 있는 야고를 제외한다면 지난 주말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될 경우 야고의 포스트 플레이를 살려 엄원상과 아타루 등 1, 2선 자원들의 쇄도하는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겠다. 다만 인천이 라인을 내려 틀어막자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기도 하다. 울산도 최근 들어 밀집 수비를 타파하는 힘은 떨어진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요소가 다분한 상황이다. 이어서 인천은 역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다만 무고사의 스피드가 떨어지고 김보섭과 홍시우 등 또 다른 일선 자원들의 극심한 골가움을 고려했을 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득점력은 보여주기 어렵겠다. 다만 무게 중심을 낮추고 두 줄 수비를 취해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달성한 상태기도 하다. 최근 빈약해지는 울산의 화력을 고려했을 때 실점 상황을 최소한으로 틀어 막을 가능성을 본다. 울산의 체력 고갈을 고려했을 때 정규 시간 내 결판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천이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리더라도 떨어지는 1, 2선 패키지 자원들의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은 낮다. 즉, 허심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